그러면은 갑자기 ASMR.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 카톡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저는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앞에 그 선물 뜯으면서 그 소개를 했는데 그 책 선물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생일에. 제가 카카오톡 그 선물하기에 위시 리스트를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교보문고 상품권을 많이 좀 해놓는 편이어서, 그래서 지인들이 그 교보문고 상품권 선물을 많이 주시거든요. 작년 한 해도 제 돈으로 거의 책을 사본 적이 없고 보내주신 상품권을 많이 샀는데, 어쨌든 올해 생일이 되기 전에 남은 교보문고 상품권을 탈탈 네, 털었습니다. 저 나름의 책을 읽어온 역사가 있고, 또 저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어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선물 받았던 책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토너. 너무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에 그 신영철 평론가가 뭐라고 해놨냐면, 이 소설에 대해선 할 말이 너무 많아 제대로 시작할 수조차 없다 라고 쓰여 있어요, 이 소개란에. 근데 제가 이거 스토너를 예전에 20대 초반에 읽었었는데, 그때 저는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상 깊었으면 기억이 날 텐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존 윌리엄스 신작이 나와가지고 그 신작을 한번 사볼까 했다가, 그냥 그 신작 읽기 전에 스토너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신작을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너를 구매했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에 영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책을 더 좋아하거든요. 이 활자를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살림비용. 이 데보라 리비 작가님 책인데, 저는 이분 책을 처음 읽었어요. 이 책은 그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몇 권 빌려가지고 읽었는데, 그렇게 읽은 책 중에 약간 이제 성공하는 책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골라봤지만 더 코스트 오브 리빙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살인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산다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지불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필이고 생활 자서전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이 책을 추천하는 작가님들, 백수린, 강영숙, 강화길, 최은미 작가님들이 추천한 걸 보니까 제 취향일 수밖에 없었던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은 얇고 가벼워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유명한 책이죠. 상황과 이야기, 비비안 코닉. 요즘에는 어떤 블로그나 인스타나 자기만의 생각을 짧게 올리는 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자기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글쓰기 수업 같은 책인데, 자아 탐구나 자기 폭로를 어떻게 하면은 과하지 않게 하면서 글을 써낼 수 있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책의 좋은 점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에세이들, 수필들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나오는 다른 책들을 발견하는 좀 그런 재미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아니 에르노의 진정한 장소라는 책인데, 저는 노벨문학상 수상한 책들을 막 찾아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독립 서점들을 좀 다니는 게 제 이번에 그 테마였었는데, 그 중에 한 서점에서 사온 책이고, 참고로 인터뷰집입니다. 저는 인터뷰집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면 책 읽기의 묘미가, 어쨌든 이 책을 쓴 사람이 짧게는 몇 개월, 또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정말 또 다듬고 다듬어서 삶의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자기가 삶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나
통찰을 다 정리해서 쓴 게 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인터뷰집은 되게 날 것 같으면서도 두루뭉실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작가의 사고관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인터뷰집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한번 이 책 아직 안 읽어봤는데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책은 정신머리 이 시집입니다. 박참새 작가의 시집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끼는 동생 마음으로 되게 응원하고 있는 동생의 시집이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글을 써왔고 저는 이제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더 뭔가 쉽게 읽기가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책은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되게 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잠깐만요. 한 권을 가져올게요. 한 권을 더 가져왔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 라는 책이고요. 이제 저는 이런 제목 책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에세이는 아니고 심리학 책이어가지고 좀 재미있을 것 같고, 이거를 선물해준 친구가 너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 장난으로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저한테 가혹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가혹하다는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 칼융 심리학자에서 비롯된 심리학 책을 선물해줬었는데 그것도 약간 제목만 봤을 때는 제 취향의 책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라오스에서 그 책을 읽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약간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 책도 약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이제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네, 한번 끝까지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혜윤 작가의 삶의 발명, 이것도 이제 선물 받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정혜윤 작가 책이었어요. 한 7권 정도를 읽었는데 작가님이 그동안에 사고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먼저 써놓으시고 사고가 나셨다가 회복을 한 후에 마무리를 해서 이 책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혜윤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문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어떤 표현들을 만들어낸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작가님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과 끊임없이 약간 그 다짐하는 듯한, 그리고 그걸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의지가 너무 느껴져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작가님 책을 좋아하고, 또 작가님이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저랑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담고 싶은 그런, 아니, 롤모델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담고 싶은 어떤 선배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한번 큰 사고가 있으셨다가 그걸 회복하신 후에 쓰신 마무리하신 글이어서 그런가 그런 정수들이 더 진득하게, 그러면서 또 되게 담백하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또 엄청 좋아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무리로 어색하네요, 상당히. 어쨌든 저는 이렇게 메모장에 책과 영화를 기록을 해놓거든요. 2023년에는 총 43권의 책을 읽었고 50편의 영화를 봤어요. 작년에 2022년에 제가 45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권을 더 채워서 50권 읽자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2권을 덜 읽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 달성에 좀 실패를 해서 아쉽고, 그렇게 43권 읽은 것 중에 한 권만 추천을 한다면 저는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기피의 강요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어요. 되게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제가 두드려 맞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책을 만난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서 너무너무 읽으면서 너무 좋았고, 그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얇아요. 한 권을 더 추천을 한다면은
저는 양영희 감독님의 카메라를 끄고 쉽니다라는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게 이제 양영희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감독님이신데 제일조선인이세요. 2022년에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작품이 나왔었는데 평생 본인의 가족을 찍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가족의 좀 특수성이 있고 이제 역사가 있긴 한데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감독님이 조금 뒤늦게 결혼을 다시 하셨는데 남편 될 사람을 본인 이제 어머니께 소개해드리러 가는 이제 그 자리에서 감독님은 평생 자기 가족을 찍어 오셨으니까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하나의 이제 중요한 씬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당신을 좀 찍어도 되냐? 뒷모습이라도 괜찮다면 그렇게 담겠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분이 내가 다큐 감독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언제든지 카메라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당신 뭐 편할 대로 마음대로 찍어라.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그걸 보는데 너무 이렇게 심쿵했어요. 왜냐면 약간 저도 항상 누군가를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촬영 대상이 되게 흔쾌하게 자기 자신을 찍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는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고 정말 이렇게 심쿵하는 멘트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언젠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찍어보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런 말을 감독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었던 것 같고 영화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올해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재밌는 게 단순히 개봉 영화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재밌는 영화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 추천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뭐하지? 그래도 딱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저는 애프터 선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에 개봉되었던 작품인데 그 샬롯 웰스라는 감독님의 데뷔작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좀 안습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았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좋아. 좀 그런 영화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왜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 영화에 나오는 아빠와 딸의 그 관계성이 좋았고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스킵하실 분들은 하세요. 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자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딸이 성인이 된 후에 어렸을 때 아빠랑 자기랑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가 찍어놓은 캠코더를 보면서 회상을 하는 방식의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단조롭고 그래서 거의 주 내용이랄 게 없고 그냥 그 아빠와 딸이 보내셨던 그 몇 일간의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시 뒤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데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그런 데서 오는 애틋함과 그리움과 슬픔과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추억하고 다시 재현시키는 방식이 너무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좀 한 컷 한 컷을 되게 스틸컷으로 캡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사용된 음악도 너무 좋고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영화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루카 구아디노의 본즈 앤 올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영화가 애프터 선은 뭐랄까 약간 이른 새벽? 약간 한
그러니까 동트기 전 감성이라면 이 본즈앤올은 일몰 감성도 아니야. 일몰 직후 감성이야. 아 진짜 영화 유튜버들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되게 영화가 끈적끈적해요. 약간 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은. 네, 실제로 인육하는 이제 내용의 영화이기도 한데 일단 정말 좋아하는 티모시 샬라메가 나오고 처음 보는 또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연기가 미쳤어. 연기가 미쳤고 사실 내용이 이게 시기 나는 내용이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기를 한다는 게. 근데 그게 되게 몰입감이 엄청나고 보는데 막 이러면서도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게 되게 정말 좋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책을 아니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구해증명이라고 최진영 작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작가의 말로 남긴 말이 그 뼈까지 전부 먹어달라는 사랑에 대한 말을 썼는데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지난날 뭐 애인과 함께 있을 때 그 애인의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뜯어먹는 상상을 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쫄깃하고 달아서 웃음이 났다.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여기 또 있구나. 그런 상상을 뭔가 최진영 작가님은 쫄깃하고 달달하고 표현했지만 본지앤올 감독님은 좀 매콤하게 그걸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감성이랑 함은 약간 박찬욱 감독님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좋아할 것 같아. 뭔가 그러면 좀 좋아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제일 최근에 본 영화인데 틱틱 붐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뮤지컬 영화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 영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30살 생일을 코앞에 둔 연극 작곡가, 뮤지컬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나도 30살 생일 앞두고 그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그걸 꽁꽁 아껴두었다가 저도 딱 생일 며칠 전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그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이 무명의 창작자가 어떠한 놀라운 성취가 없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서 오는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꿈을 꾸고 근데 그 꿈을 계속해서 꾸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어떤 관계들이 있고 근데 그렇지만 난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에서 오는 어떤 반짝거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아무튼 그 영화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았다. 근데 그거는 뭐 비단 꼭 창작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그냥 여러분들 한번 겨울에 한번 시간 있으실 때 그 영화 안 보셨다면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책과 영화 추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찍는 게 되게 힘드네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너무 아프고 제가 보니까 2022년에 영상을 6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에 하나씩 올린 셈이 되는데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좀 많이 바쁘기도 했고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2023년인 것 같고 이제 벌써 다가와버린 2024년을 또 저는 저답게 또 한번 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다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시작된 2024년을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 해셨으면 좋겠다. 다만 자기 자신으로 사는 한 해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드리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